여러분, 오늘 7번째 우리 수업입니다. 그죠? 7번째 수업. 내가 우리 공지사에 올렸던 내용들도 이제 보면 볼수록 우리가 공부하는 요 내용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그림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보고, 동영상도 그냥 출석을 위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삶을 성장시키는, 마디를 올리는, 성장시키는 그런 어떤 아주 깊고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반복해서 보고 메모도 하고, 또 이런 손수첩, 휴대폰도 좋습니다. 손수첩 항상 넣어 다니면서 떠오르는 생각들 메모도 하고, 그런 자기 자신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그런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 베트남어로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짜오, 짜오,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이죠. 짜오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짜오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됐죠? 성조라고 합니다. 성조. 내려오는 거죠, 소리가. 이렇게 하면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짜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반에 있는 14명의 베트남 친구들, 나중에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나면 우리 한국 학생들 반갑게 짜오, 짜오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그런 했으면 좋겠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한국하고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3대 교육국입니다. 3대 교육국 아주 중요하죠. 기업도 엄청나게 진출해 있고, 그래서 베트남 친구들 잘 사귀어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잘 아는 것은 한 세상을 얻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자세, 그런 자세가 돼야, 그런 대인의 자세가 돼야 창의성, 새로움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이제 잘 되새김질해서 자기 몸에 피와 살이 되도록 하는 자세, 그런 태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강의실 수업이 5월 4일이죠. 우리 월요일, 목요일 수업이 있으니까 5월 4일, 지금 계획대로라면 5월 4일 날 우리가 이제 10시 반이죠. 10시 반에 강의실 수업을 하게 돼 있다. 예정대로라면. 또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당겨질 가능성은 없지만 또 미뤄질 수도 있는데, 아마 5월 4일 그때는 그냥 우리 강의실 수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도 꼭 시험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한 것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가급적 정해진 시간 안에 자기가 이렇게 직접 써보기도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그거를 중간고사를 하되, 이 교실 수업이 좀 미뤄졌기 때문에 원래는 5월 7일 날 한다고 제가 이렇게 공지를 했었죠. 근데 한 주 미뤄서 5월 14일 목요일 1시 반 수업인가? 목요일 수업 시간에 중간고사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집에서 미리 이 메모를 해서 보고 하면 됩니다. 휴대폰에 메모를 하든지 하는데, 이런 내 삶을 새롭게 가꾸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니까, 이것은 이 시험이기보다는 내 삶을 잘 가꾸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예정이지만, 변수가 있으니까요. 예정이지만 중간고사를 하면 5월 14일 목요일 날
그 중간고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4월 5일이에요. 지금 4월 5일 내가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4월 5일 같으면 무슨 날이죠? 그렇습니다. 식목일입니다. 식목일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저런 게 그 부가가치고 어떤 그 일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일상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고 사고력을 깊게 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저런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런 어떤 그 매사 저렇게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그런 자꾸 어떤 그 자극, 계기, 동기, 그 동기를 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똥급 베트남어로 이 감동이라고 이야기했죠. 감동. 자기 자신에게 먼저 감해야, 느껴야, 이 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이라는 것은 움직이다, 변화하다, 일어나다, 시작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의 느낌의 차원이 가장 높은 수준의 느낌의 차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감이라고 했죠. 영혼의 차원에서 느끼는 것. 여러분 정도의 또 그 깊은 잠재력과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20대 우리 학생들이라면 이런 그 어떤 그 영혼의 차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건 쉽지 않죠. 굉장히 높으니까. 내 자신에게 감해서 동한다. 요런 어떤 자극과 계기, 동기만 마련되면 첫 단추를 바로 끼우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결코 진부하고 상투적이고 뻔하고 그저 그렇고 단순 반복적이고 하나만한 이런 차원을 점점 끊어나갈 수 있다. 뭐로 끊어나갈 수 있다? 여러분들 손 씻을 때마다 손을 깨끗이 해서 뭐 이렇게 병균이 못 오도록 하는 그런 차원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유치원생도 손 씻고 뭐 마스크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조금씩 뭐다? 호리천리의 자세로 1mm 1cm라도 넘어서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손을 생각할 때 손날을 생각하라고 했죠. 이 손날을 생각하면서 생각의 날을 키우는, 생각이 첨단화되는 날이 잘 들도록 해야 뭘 자르고 잘라야 새로움은 가능하니까요. 그런 기반 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벌써 대한민국에 일단은 대학생이 200만 명인데 손을 씻을 때마다 손을 씻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뭐 이렇게 손으로 쓰고 밥을 먹고, 손이라는 도구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 되는데 과연 손을 할 때마다 나의 손날을 비벼보세요. 손날. 이 손날을 생각하면서 나의 생각의 날을 숫돌에 잘 갈아서 무디지 않게, 무디면 안 돼. 어정쩡해지고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거. 이 손날을 서로 비비면서 자기 전에 만져보는 내 손, 피부가 어떻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나의 손날을 보면서 생각의 날을 생각하고, 창을 생각하고, 신을 생각하고, 저번에 했죠? 신에는 도끼. 글자 안에 도끼가 들어있죠? 도끼 근자라고 했죠? 그 다음 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칼도자가 들어있다고 했죠? 칼과 도끼는 중요한 도구잖아요. 그걸로 나무를 자르고 뭘 해야 돼. 날이 서야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손날을 볼 때마다 내가 진짜 그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생각의 날을 나를 자르는 부분이죠. 나를 키우고 있느냐 하는 걸 뭐다? 되새김하는 겁니다. 계속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소가 풀을 잘 씹어야 좋은 그 소로서의 어떤 좋은 저번에 이야기했죠? 고기를 해서 그 육질이 좋은 이런 것처럼 나의 나를 잘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자꾸 되새김질 해야 그게 뭐다?
나의 몸에 피와 살이 돼서 이 핏줄을 타고 흐른다. 그렇죠? 그런 뜻을 잘 생각해서 이 감해야 동한다. 감의 차원이 없으면 이게 99%라고 했죠? 감의 차원이 없이 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감해야 된다. 내가 나의 삶에 나는 진부한 인간, 그냥 단순 반복적인 인간, 그저 그런 하나만한 뻔하고 식상하고 진부하고 상투적인 그런 삶이 아니다. 그 자체가 벌써 감이죠. 근데 그 본인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기존에 알던 내 자신이 가짜일 수가 있다. 그걸 저번에 이야기했죠. 진아와 위아. 진정한 내 자신의 자아 셀프냐 아니면은 가짜 그다음 부시라고. 그냥 정체불명의 생각들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이런 걸 싹 도려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바로 그런 자세로 내 자신을 성장시키고 그런 자세로 성장시킨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기업에서도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고 창업을 해도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겠죠. 굉장히 정직한 거다. 그래 될 때, 그런 자세를 할 때 이 마디가 올라가는 거다. 근데 그냥 어정쩡하게 했던 생각하고 그냥 단순 반복적이고 어제 했던 생각 오늘 또 하고 그냥 한 달 전에 했던 생각으로 그런 자세, 그런 태도, 그런 어떤 가치 이런 걸로 일하면 이건 절대 쌓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나무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 구해서 산책할 때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렇게 운동도 좀 하고 목에 힘도 주고 운동도 하고 늘 마디를 생각하면서 내가 삶의 성장의 마디를 잘 올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교재예요.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나를 연결해주는 모든 게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천을 짜듯이 연결해주는 거. 이게 텍스트죠. 이런 거 다 텍스트란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게 다 텍스트죠. 자, 그런 뜻에서 오늘 식목일. 여러분들 식목일이라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사회적으로 식목을 하면 나무 심는 날입니다. 물론 나무 심는 날이 딱 정해질 필요는 없죠. 겨울에 심는 것도 있죠. 겨울에 심는 나무도 있고 여름에 심는 것도 있고 연중 심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식목일, 어버이날, 무슨 또 어린이날 이런 날이 많죠. 그런 날을 그런 날이 뭡니까? 하나의 마디예요. 사회적인 마디라고 할 수 있다. 그 식목일이라는 걸 이렇게 정해놓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나무를 심는 그런 자세, 마음 이런 걸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하나의 마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물론 이제 매년 되면 나무 심기 행사를 하고 또 그렇게 하죠. 올해는 이런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행사가 많이 줄었지만 매년 그 식목일이 되면 나무 심는 행사 이렇게 하는 걸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식목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한다, 그 다음에 어떤 글을 써본다, 이리 했을 경우에 대체로 그 식목이라면 나무를 그냥 심는, 이게 대나무처럼 이런 나무를 땅에 심고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뭔가 하면 상식이라고 합니다. 상식. 그리고 또 통념이라고 해요. 그냥 사회에 그냥 일반적으로 좀 통하는 그런 어떤 인식, 통념,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 일상이죠. 일상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계속 기초를 다진 뒤에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제호 수용이 되느냐, 이런 것들은 내가 짧은 시간에 따로 우리가 교실에서 그렇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기초를 탄탄하게 해서 스스로 새로움을 향한 강하고 깊고 감동적인 그런 어떤 그 동기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동기. 그렇게 움직이고 바뀔 수 있는 어떤 기회, 계기, 그걸 동기라고 합니다. 동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동기를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사물을 뻔하고 식상하고 반복적이고 진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을 볼 때 이제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은 뉴스가 아니죠. 왜? 흔하니까, 커먼하니까, 일상적이니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다, 새로움이다. 왜냐하면 흔하지 않으니까, 언커먼하니까, 언유저하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늘 봐왔던 나의 일상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거예요. 비일상은 일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일상을 높고 넓고 깊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주어진 일상을 어떻게 하면 높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넓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깊게 할 것이냐, 요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전공의 벽을 허물어라, 그 다음에 전공을 뛰어넘어라, 뭐 이렇게 전공을 허물어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융합이라는 말로 많이 하죠. 근데 그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문과 학생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고 간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공계 학생이 문과 관련 그런 것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기능적인 의미에서 좁은 뜻의 융합이에요. 넓은 뜻의 융합이라는 것은 융합할 때 이렇게 씁니다. 융자. 요 융이라는 것은 솥 알죠? 솥? 밥하는 솥. 이 솥을 말하는 거예요. 융자라는 솥. 융합. 솥. 밑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뭐 밥을 하고 하는 이런 솥단지, 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불을 때문에 이때 김이 나고 하죠? 모락모락? 그게 융자의 기본 뜻이니까 거기서 어떤 뜻이 나오는가 하면, 뭘 이렇게 밥을 하려고 하면 쌀도 일종의 녹는 거죠. 거기서 화합하다, 이런 뜻이 나옵니다. 화합하다. 그 다음에 즐겁다. 그 다음에 잘 통한다. 그런 뜻이 나와요. 융에서. 그게 이 융이라는 말을 이제 생각할 때는 솥에서 뭘 이렇게 음식이나 밥을 하면서 이게 섞여서 녹이고 녹음으로써 잘 통하고 그럼으로써 즐겁고 사람들끼리 화합하고 활약하고, 그래서 뭐다? 왕성해진다, 이런 뜻이 나옵니다. 왕성해지다, 활발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융합이라 할 때 융자를 말 들었을 때는 내가 이거 전공이 이건데 다른 전공을 한다고 해서 융합교육이다, 이런 말도 많이 쓰죠. 지금 그것은 좁은 의미다. 진짜 융의 뜻은 아까 말했던 그럼으로써 내 자신을 왕성하게 한다, 다른 사람과 화합할 줄 안다, 그래서 즐겁다, 그래서 잘 통한다, 요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태도의 문제도 적으셔야겠지. 대인의 자세, 큰 그릇으로서의 대인의 자세가 바로 융의 자세입니다. 그런 게 안 되면 내가 기능적으로 이걸 배우고 저걸 배운다 해가지고 융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융을 생각할 때 바로 그런 의미를 내 삶하고 잘 접목하는 게 중요하다. 다른 사람과 즐겁고 잘 통하고 화합할 수 없는 사람은 융화의 뜻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지금 처음부터 계속 그 이야기 강조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항상 방향을 밖으로 향하기 이전에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내 자신과 잘 화합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과 잘 통해야 된다. 내가 내 자신과 공부를 하면서 즐거워해야 된다. 그런 게 없으면 그게 다른 데로 뿜어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어떤 중심을 내 자신한테 확고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성장시켜야 다른 사람을 성장시킬 수가 있고, 기업을 성장시킬 수가 있고, 내가 창업을 하면은 그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장 경험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저번에 이야기했죠? 지금은 전공 하나를 가지고 왜 전공의 벽을 넘어라 전공을 허물어라 이런 말을 하는 걸 그걸 허문다를 당장 허물라는 뜻이 아니라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갇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전공을 어떻게 보면은 복잡하고 아주 그 다양한 세계에서 아주 좁은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훨씬 넓고 깊고 높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수업이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걸 새로움이라고 했고 넘어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식목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예를 들어서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식목일이니까 신문이나 텔레비전 뭐 이런 뭐 어떤 인터넷 이런 데 보면 식목일이니까 나무를 뭐 심어야 된다 뭐 이렇게 나무를 식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식목? 심을 식자 나무 목자죠. 자, 융합의 뜻. 자, 식목. 자, 내가 지금 식목이라는 말을 가지고 저런 게 그 넘어섬이구나. 저런 게 새로움이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감해야 되는 겁니다. 감.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냥 감해야지 해가지고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요렇게 한다. 이게 뭐다? 일상을 깊게 하는 거다. 그래서 자, 그 비일상이라는 말은 일상을 깊게 한다는 뜻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오늘 식목일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나무죠, 나무? 나무입니다, 나무. 한자로 이렇게 쓰죠? 나무목. 자, 그런데 우리 베트남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나무라는 글자가 두 개가 나와요. 끄이하고 목.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베트남 학생들은 틀렸으면 한번 알려주시고 일단은 그 끄이 목 요렇게 하던데 한번 보십시오. 잘 보입니까? 자, 나무 그다음에 끄이 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이 다 아는 줄 알죠? 이 글자는 나무 목자입니다. 나무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나무의 모습을 그린 거다. 자, 통념적으로 상식적으로 식목일은 나무를 심는 날이다.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 나무를 심어야 되죠. 나무에는 뭐 그 우리의 인간의 생활에 얼마나 유익합니까? 뭐 산소 이런 것부터 해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유익하다는 건 다 알죠. 초등학생도 다 알죠. 자, 그래서 식목일이라고 하면 나무를 심는 날이다. 나무를 심는 식목일. 그다음 식목하면 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게 심다라는 거죠. 뭘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심다, 세운다, 일으키다 이런 뜻이죠. 이 식. 자,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떤 통념이나 상식에 좀 닫혀 있으면 반복되기 쉽습니다. 그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조금씩 호리철리 1cm라도 넘었을 때 새로움이 되고 성장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유절하면 유절 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통념적인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뭘 생각을 하면 그 수준에 머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데 머물면 기업인은 신사업을 할 수도 없고 맨날 갇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라카니 새로움을 하도록 주제로 해서 계속 내 자신을 초인의 상황으로 넘어서는 그런 걸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대중매체에 나온 몇 가지 이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표현이죠? 콘텐츠란 말이에요. 요걸 보면 칼럼니스트, 글을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을 칼럼니스트라고 하죠. 대중매체에. 이것은 뭐 검색해보면 다 있는 내용인데 내가 이게 교재를 위해서 교재처럼 해가지고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잘 안 보여도 됩니다.
스피노자와 달리 나는 앵두나무를 심겠다. 이런 걸 뭐라고 했습니까? 헤드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학 작품의 제목하고는 또 성격이 좀 다릅니다. 헤드라인은 이 컨텐츠, 뉴스의 컨텐츠, 이것도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매체, 매스미디어의 이제 그 컨텐츠를 해서 뉴스, 좁은 의미의 뉴스라고 했죠. 이것을 짧은 걸로, 한 줄이나 두 줄 짧은 걸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게 헤드라인입니다. 좀 특수한 면이 있죠. 근데 이분은, 여러분들 이름을 들어봤습니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로 되어 있는데, 스피노자가 뭐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은 뭐 좀 불분명하지만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를 들었을 때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사람 말은 사과나무보다는 앵두나무라는 게 앵두나무를 심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아는 거 모르겠는데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나는 이런 그 대중가요가 있어요. 그 가사를 이용하면서 동네마다 앵두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그 어떤 마을의 공동체를 좀 상징하기 때문에 앵두나무를 심는 게 식목일에 좀 어떻겠냐, 그런 뜻이에요. 그 이웃집에 누가 사는 줄도 모르는 도시의 마을에 옛날에 마을 공동체 나무 한 그루씩 심으면 어떨까 상상해본다. 곧 식목일이다. 이것은 며칠 전에 나온 건데 여러분은 어떤 나무를 심을래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식목일은 나무를 심는 날이다 하는 그 어떤 통념 속에서 뭐 스피노의 사과나무 어쩌고 뭐 이렇게 해서 앵두나무를 뭐 심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앉아서 그냥 쓰는 거죠. 안전뱅이 그러죠. 막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쓴 겁니다. 근데 이걸 봐서 얼핏 봐서는 여러분 앵두나무라는 것은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옛날에 저 시골의 마을에 가면 느티나무나 뭐 앵두나무 이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지금 한 7, 80, 뭐 60, 70%인가? 80%인가? 도시에 보통 살죠? 그 도시에 앵두나무를 심는다는 게 과연 적절할까요? 어디에 심는, 우물가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게 얼마만큼 현실에 맞는 때 현실과 좀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죠. 자, 또 하나를 볼까요? 이분은 그 서울시립대 조경학 교수가 쓴 글인데요. 교수가 쓴 글인데 헤드라인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헤드라인이라는 것 말을 잘 알아놓으십시오. 헤드라인. 새로움이 삶을 성장시킨다. 이런 게 헤드라인이죠. 그 다음에 새로움은 넘었습니다. 다 헤드라인입니다. 좀 복잡한 이런 걸 압축해서 보여주는 지도, 나침반, 등대 같은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헤드라인 마인드를 갖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번에 내가 그 이야기를 했죠. 이 프레임이라는 말이죠. 프레임. 인식의 틀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당들이 프레임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프레임 대결. 그죠? 국민을 지킨다. 아니면은 뭐 갈아보자. 이렇게 공격과 방어를 하는, 그게 심플하게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너무 복잡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할 때 유권자들이 좀 더 그 심플한 구도 속에서 투표를 하도록 그 프레임을 자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프레임 거의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프레임을 보여주느냐, 거기에 어떻게 유권자의 공감을 얻을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그 프레임을 좌우하는 것 중에 이런 헤드라인적인 마인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좀 심플하게 알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표현력에 있어서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 그런 걸 공부해 본 기회가 별로 없을 텐데, 처음엔 헤드라인에 대해서 거의 이렇게 중간고사 이런 거 할 때는 좀 잘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면 기말고사 되면 헤드라인 아주 멋진 헤드라인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걸 전체 말하고자 하는 걸 어떻게 심플하게 담으면 좋을까? 뭐 슬로건이라 되고 캐치프레이즈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토라고 하기도 하고. 자, 이분은 여전히 나무를 심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조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리고 도시를 뭐 서울부터 해서 세계에서 푸른 도시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나무를 심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나무, 이제 공원 면적을 늘리고 나무를 심어야 된다. 뭐 그런 주장, 그런 이야기예요. 자, 또 하나는 그런 이제 기자가 쓴 글입니다. 기자가 쓴 식목일이 질병과 사망률을 낮추는 이유라는 헤드라인으로 쭉 썼는데 이렇습니다. 사흘 뒤면 나무를 심는 날 식목일입니다. 2006년 휴일에서 제외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 속 잊혀져가는 기념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 환경 개선, 대기질, 공익적 효과가 많다. 그런데 산림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식물을 안에서 키우는 집에 한번 작은 화분에 나무를 한번 심어보는 게 어떻겠냐. 식물을 집안에 키우면 기분 전환에도 좋다고 하니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립감, 소외감, 우울감 같은 코로나 분리를 날리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요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걸 소개를 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목일을 주제로 이렇게 글을 쓴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동영상을 찍는다든지 그 표현의 방식은 어떤 걸 통해서 그걸 콘텐츠를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해도 되고 이렇게 글을 써도 되고 말로 해도 되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그런 콘텐츠란 말이에요. 무엇을 담을 것이냐 하는 거죠. 자, 평가를 해봅니다. 자, 스피노자와 달리 나는 앵두나무를 심겠다. 자, 이 글은 내가 봤을 때 100점 만점에 한 30점 정도 됩니다. 30점. 왜냐하면 뻔하다는 거죠. 새로운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앵두나무를 심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스피노자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건 다 진부한 이야기예요. 앵두나무가 이렇게 필요하면 앵두나무가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내가 어디 묘목시장에 가서 이렇게 구해서 우리 마을 아파트 입구에 심었는데 이걸 보는 사람이 이런 반응을 했고 뭔가 우리 콘텐츠를 생산할 때는 자기 삶하고 결부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대중을 관념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냥 일방적인 주장을 하거나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AI가 훨씬 그걸 빠른 속도로 훨씬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작년인가 서울에 있는 공대 학생들이 AI 글쓰기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무슨 행사를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키워드만 넣어주면 AI는 바로 그게 관련되는 수십만 가지 단어와 나왔던 걸 딥 러닝을 해서 글을 써내는데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그런다. 어떤 AI라도 할 수 없는 것은 뭔가 하면 나의 구체적인 삶과 결부된 것은 AI가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대학에서 글쓰기 이런 것도 요즘은 전국 대학이 다 하는데 그 글쓰기가 대체로 기교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별 의미가 없죠. 그 글 속에는 그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의 삶이 보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공감이나 이런 걸 읽을 때 수준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제가 따로 중간고사쯤에 할 때 자료도 나누어주고 하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최고 수준이구나. 그걸 아는 것만 해도 감에 될 수 있습니다. 저런 게 바로 최고 수준의 표현이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동의 차원은 여러분들 수준 같으면 바로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strong, powerful 하고 deep, 그런 깊은 모티브,
동기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수준을 첨단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고 뭐라고 할 때 나는 내 삶의 뉴스메이커다. 이런 걸 하면 어떤 기업 창업 인터뷰 면접에서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뛰는 욕심을 냈으면 좋겠다. 공부는 욕심이 있어야 되거든. 욕심을 내야 된다. 감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걸 보면 그냥 앵두나무를 심겠다고 해놓고 아무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유행가 가사를 언급하고 그냥 뭐 한번 심으면 어떻게 했냐 이렇게 남의 말 하듯이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제목도 좋지 않다. 제목도 좋지 않다. 내가 제목을 단다, 헤드라인을 단다면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냥 앵두나무는 공동체 살리죠. 앵두나무는 공동체를 살리죠. 이런 제목이 더 좋습니다. 쌍따옴표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 스피노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엉뚱한 이야기예요. 헤드라인은 글자 한자 한자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그냥 앵두나무는 공동체를 살리죠 하면 우리가 호기심을 줄수 앵두나무가 어떻게 공동체를 살리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면 여기서 앵두나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해야 돼요. 여기서 상당 부분이 불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30점을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전히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 교수의 글은 틀린 말은 아니죠. 나무만 심어야 돼요. 나무 심으면 뭐 공원 많고 녹지 면적이 나무 건 누가 나무 다 아는 이야기죠. 나무를 다 베어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나무만 심고 공원이 많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내용이 뻔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30점을 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전히 나무를 심어야 된다 하는 이 헤드라인은 굉장히 진부하죠. 자, 그래서 차라리 나무를 심을수록 좋은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거보다는.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기자가 쓴 거 한번 볼까요? 자, 이 기자가 쓴 이것도 30점입니다. 30점이라는 것은 최하 점수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빵점을 할 수는 없으니까 30점이라는 것은 우리 학점으로 하면은 D 정도 되는 겁니다. D0, D-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움이 없다는 거죠. 나무가 내일 모레 식목일이다. 휴일에서 제외됐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다. 그 다음에 그리고 공익적인 효용이 뭐 많다. 우리나라의 산림 면적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심어도 집에 화분에다 뭐 심는 게 어떻겠냐. 뭐 코로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여기에 새로움을 느낍니까? 이런 글에서? 그리고 식목일이 질병과 사망률을 낮추는 이유, 이 제 헤드라인은 엉뚱한 거죠. 이 관련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질병과 사망률을 낮추는 이유라고 했으면 이 헤드라인의 기본적인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압축하고 있어야 됩니다. 압축하면서도 리듬을 살린다거나 보는 사람이 이 매체 소비자한테 좀 그 호기심을 일으켜서 읽도록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면 더 좋은 거죠. 그거는 그냥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질병과 사망률을 낮추는 이유 같으면은 질병과 사망률을 낮추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면 이게 매스미디어에 등장하는 많은 콘텐츠 중에서 굉장히 그 양질의 좋은 콘텐츠도 많지만 통념적이고 식상한 뻔하고 진부한 그런 콘텐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눈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공부죠. 자, 그래서 이것은 또 하나 뭔가면 요런 류의 어떤 이 콘텐츠는, 이것도 콘텐츠죠. 콘텐츠는 새로움의 어떤 그런 차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가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콘텐츠를 생성하는
전제가 뭡니까? 전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뭔가 미리 설정해 놓은 어떤 그런 이 명제 같은 걸 전제라고 하는데, 전제는 뭐죠? 나무를, 식목 이런 나무를 심는, 이런 나무, 이런 나무 있잖아요. 나무를 심는다는 그게 통념에 딱 안에 있는 거죠. 통념에 뭐 갇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런 류의 컨텐츠는 이게 이만큼 쌓여도 거의 그 수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식목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나무를 심고 이런 걸 해왔을 겁니다. 근데 이런 나무를 심지 않으면 식목일이라는 게 뭐 이렇게 그냥 오늘 지나가고 뭐 내년에 또 오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그냥 반복적이고 단순 반복적이고 식목일이니까 나무 심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어정쩡한 생각들이 그냥 되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고리를 끊고 호리천리의 차원에서 1cm라도 새로움을 어떻게 곁들이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나무 목 여기에는 이 목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 지웁니다. 자, 목에는 순수하다, 소박하다, 거짓 없다. 그 다음에 거짓 없으면 진실하죠. 그 다음에 요런 뜻이 있습니다. 순수하다, 소박하다, 거짓 없다. 목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목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순수하다, 소박하다, 거짓 없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심다 아니라 세우다, 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세우다, 일으키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것, 공원에 나무를 심고 하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비일상은 일상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을 깊게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 수업을 통해서 심으려고 하는 나무는 순수하고 순수함, 내 삶의 순수함, 내 삶의 소박함, 내 삶의 거짓 없음을 식한다, 일으킨다, 세운다, 이런 뜻으로 식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식목일 같으면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이 거짓 없는 성실한, 소박하고 순수하냐. 그러니까 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돼야 새로움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내 삶에 새로움은 생길 수도 없고, 생긴다고 해도 그건 가짜죠. 무늬만 새로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소박하고 거짓 없는 이런 삶의 자세, 대인의 자세라고 했죠. 거기에 올해 식목일에는 나는 내 삶에 순수함, 소박함, 거짓 없음, 꾸밈 없음, 요런 나무를 심었다. 왜? 목에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 나무를, 식목의 뜻이 뭐다? 그만큼 좀 더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만큼. 실제로 땅을 파서 나무를 심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심는다는 뜻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 식목일에 맞춰서 맞이고 계기죠. 그 날에 맞춰서 대학생으로서 나는 내 삶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그 나무의 정체는 뭐냐? 내한테 이런 것을 일으키도록 하는 그걸 심었다, 세웠다. 이렇게 되지.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뭐 나무 심 못하니까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화분에다 그걸 심는 것은 뭐 집에 화분 다 뭐 몇 개씩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순수, 목에 있는 이 목이라는
목 알죠? 여기 들어있는 순수하고 소박하고 거짓 없고 꿈이 없는 그게 진솔하다는 진실하다는 말이죠. 그것을 내 몸에 일어나도록 심는다는 것은 일으키다 세운다 이런 뜻이 있다겠죠. 심는다 해도 되지만 잠자고 있는 그동안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잠자고 있는 어떤 내 몸속에 있는 그런 순박하고 소박하고 꿈이 없는 그런 자세를 이렇게 세운다. 요렇게 식목의 뜻을 이해를 하면 그게 뭐다? 바로 일상의 깊이를 더하는 거예요. 일상의 깊이를 더. 그 일상의 깊이를 더한다고 하면 기존의 어떤 이런 통념적이고 상식적인 일상적인 이게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게 어떤 수준인지 알아야 그 위에 부가된 가치 1cm라도 올릴 거 아니에요. 그 올린 만큼이 뉴스가 되는 겁니다. 새로움이 되는 삶의 새로움이라는 게.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글을 쓰고 이런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면 통념에서 좀 더 그걸 확대시키는 거죠. 그게 1mm를 하더라도 1%를 하더라도 의정증하고 그저 그렇고 누구나 아는 다 아는 뻔한 99%보다는 새로운 가치를 낳는 1%가 훨씬 중요하다고 했죠. 그거야말로 이제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걸 단단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식목일을 하면 이제 여러분 오늘 2020년 4월 5일 이 수업을 계기로 해서 기회로 해서 내 삶에 순수함, 소박함, 꾸밈없음, 진솔함 요 나무를 하나 심었다. 이렇게 돼야 내가 글을 쓰고 하는 게 말을 하는 게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좀 더 확장되는 거죠. 인식의 확장입니다. 인식의 확장. 바로 그런 거죠. 개를 몰고 가는 공원에서 개를 몰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거를 이전 같으면 이전의 관점으로 보면 저기 저 애완견 무슨 종류 그게 사람들 데리고 다니네. 이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거죠. 나 할아버지 할머니 나의 남녀노소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개를 데리고 가는 사람을 보고 뉴스의 기본 공식을 떠올려서 저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아니다. 왜? 커먼하기 때문에 일상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 데리고 가는 사람이 저 개를 물 리가 없죠. 근데 물면 뭡니까? 은유절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공원을 산책하는 동네를 산책하는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을 보는 그 장면을 내 눈으로 보는 게 동영상 촬영하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 내한테 느껴지는 인식이 확장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이게 이제 그런 원리가 내 몸속에 이렇게 잘 이렇게 되면 상황을 볼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저게 개가 사람을 무는 경우로 봐야 되느냐 사람이 개가 사람을 무는 경우처럼 하는 게 바로 그게 뭔가면 대부분 이런 이야기죠. 대부분 이런 게 뭐다? 개가 사람을 무는 거예요. 식목일이네. 나무 심어야지. 사과나무보다는 앵두나무가 좋겠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원 면적이 늘어서 녹지공을 넓혀야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이런 이야기들은 다 뭡니까? 이게 다 개가 사람을 무는 경우예요. 칸만하다는 거죠. 칸만. 통상적이고 일상적이고 유절하다는 거죠. 여기서는 어떤 새로움도 없잖아요. 새로움에 자극받을 것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내년에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내년 식목일 전으로 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심어야 되죠. 그리고 나무를 조금 더 심기 위해서는 면적을 늘리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기는 참 한계가 있어요. 정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이게 좀 계획적으로 1000만 그루를 심어야 돼 이렇게 해야지 내가 동네 앞에 하나 심는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녹지 면적이 늘어나고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앞에 나와서 어떤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 나무는 이런 효과가 있고 이러면은 그건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뭘 넘어선다는 거, 비욘드 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식목의 의미를 이렇게 좀 더 확장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글에 대해서 경우에 이제 뭡니까?
이런 식으로 인식을 확장시켜 놓으면은 실제로 우리가 나무를 들고 땅을 파고 심을 때 우리의 자세, 태도, 마음가짐이 어떻겠습니까? 달라지죠.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호미로 땅을 파서 하나 심었네, 오늘 몇 그루 심었네, 이게 아니라 그 심는 자세, 태도에 과연 이 어떤 그 나무를 심는데, 이렇게 심는데 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할 때인데 나는 과연 내 삶에 어떤 나무를 심을 수 있을까? 이 되새김의 수준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되새김의 수준이. 그래서 자 이 쉬운 거죠. 이 나무 목자는 나무의 모습을 뽐던 글자예요. 자, 그런데 이게 뿌리입니다. 뿌리. 이 부분이 뿌리예요. 뿌리. 이 뿌리를 감싸고 있는 흙이 있잖아요. 흙. 이 뿌리, 특히 뿌리에 주변에 흙이 있어야 생장할 거 아닙니까? 이 흙을 북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베트남 학생들이 여러분 순 한국말이기 때문에 알아놓으면 굉장히 수준 높은 겁니다. 이 북, 이걸 북이라고 합니다. 북. 뿌리를 감싸고 있는 흙. 이 북을 이 나무가 잘 자라도록 이렇게 나무 흙, 이게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북을 이렇게 잘 자라도록 이렇게 잘 돋워 주는 것을 뭐다? 북도두다. 이 북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흙을 도두다. 이렇게 잘 도두는 걸 북도두다. 그래서 정신을, 마음가짐을 높이다, 보양시키다 하는 게 우리가 북도두다.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북도두다. 자, 그러면 내가 오늘 식목일에는 2020년 내가 계명대학교 학생으로서 식목일은 나에게 특별하다. 왜? 내 나무도 하나 심으면 좋겠죠. 화단에 하나 심었지만 나는 내 삶의 순수함, 소박함, 거짓없음, 꾸밈 없음의 나무를 하나 심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북돋우는 노력을 나무 심어도 거기 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북돋우는 노력을 잘 성실하게 해 나가겠다. 그 뭐로 성실하게 해 나가죠? 바로 새로움이라는 거죠. 뉴스 마인드. 새로움을 추구하는 자세가 뭐다? 북이다, 북. 이 뿌리를 심는 뿌리가 무슨 그냥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흙 속에 양분을 빨아서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양분이 바로 이 북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순수하고 소박하고 거짓 없고 꾸미 없다 하면 뭐로 채워야 될 겁니까? 진정한 내 셀프, 진정한 내 자아란 나무, 순수하고 소박하고 꾸미 없는 자물을 세우려고 하면 떠돌아다니는 생각? 남들이 하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는 생각? 그냥 부평적 떠들어갔던 생각이 내 안에 막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손으로 다 격파를 해 나가면서 새로움을 이렇게 해 나가는 그게 바로 북이다, 북. 북돋우는 걸 누가 해줍니까? 부모가 못 해줘요. 친구도 못 해.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실존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주인이라고 했죠? 주자에? 불꽃 주자? 주체적으로, 실존적으로 내 스스로 해 나갈 때. 그리고 나는 그렇게 뉴스를 추구하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 삶의 자존심이고 존엄성이라고 했죠. 그게 우리가 학교 맞춰준다면은 한 사람도 98명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돼서 나중에 리더로 잘 성장을 해야 돼요. 기업에서 환영받고 좋은 기업을 만들고 구글을 창업했던 사람 자다 일어나서 메모했죠. 이 많은 정보를 연결해보면 어떨까? 자다 일어나서 메모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평소에 굉장한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구글 결과만 봐서는 안 돼요. 지나가다 여러분들 요즘 같은 좋은 계절에 보면 길바닥에 있는 작은 맨드라미 꽃 한 송, 꽃 하나 이거 보더라도 그 결과만 봐서는 안 되고 그게 꽃을 피우기까지 과정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길가가 틈새 우리 아스팔트 사이에도 이게 그 꽃을 피운 것들 있죠? 그럼 꽃이 예쁘다 이게 아니에요. 저기 꽃과 하지가 아니라 그 과정, 프로세스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미래가 궁금하면 나의 미래는 어떨까? 뭐 참 잘 될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속에 미래가 이미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북돋을 수 있는 북돋우다. 내가 내 마음속에 그런 나무를 하나 하고 그다음에 북돋우다. 자, 이런 콘텐츠예요. 자, 빨리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하고 이번 시간 맞춰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글자를 하나 알아놓으면 좋겠다. 양조택목입니다. 양조택목. 양조택목. 목자죠. 양은 좋다는 뜻이죠. 양. 그다음 조는 세조자죠. 새. 좋은 새는 선택한다. 나무를 선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양조택목. 양조택목. 좋은 새는 나무를 선택한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새는 그냥 지금 이야기했던 거 좀 다른 차원이죠. 좋은 새는 아무 때나 앉아서는 안 돼요. 아무 때나 앉아서는 안 됩니다. 좋은 새는 나무를 가려서 둥지를 잘 틀 수 있을지, 저 나무가 튼튼한지, 제대로 자랐는지를 잘 골라서 둥지를 틀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그냥 마구잡이로 앉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양조가 돼야 된다. 좋은 새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나무를 잘 가려서 앉아야 됩니다. 내 삶이 소중하니까, 일상이 소중하니까. 그렇죠? 나의 삶에 자주온 존엄, 양조가 돼야 됩니다. 양조택목 잊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이 이 한 학기라는 짧지만 아주 깊고 파워풀한 강력한 모티브, 동기, 뭐를 위한 포뉴스, 새로움을 위한 모티브를 말해주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될 때 여러분들도 더 내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해서 이 아까운 어떤 시절이 정말 내 삶을 확실하게 키우는 이 마디를 올리는 그렇게 계기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중에 좋은 리더가 되려면 내가 내 삶의 좋은 리더부터 돼야 되기 때문에 양조택목. 좋은 새는 나무를 가려서 앉는다. 이거 목이죠? 그러니까 좋은 새도 있어야 되고 좋은 나무도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면 나는 그냥 새냐? 양조냐? 악조냐? 나쁜 새냐? 그게 좋은 새는 나무를 가려 앉는다. 양조택목. 요런 것들도 내 몸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내 마음속의 나무를 북 돋우는데 그 흙을 내 마음속에 나무가 하나 자라오는데 그 뿌리가 이게 북 돋우는 그런 그게 잘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새처럼 자꾸 이렇게 퍼져나가고 하늘을 날고 이렇게 하는 이런 그게 양조라면 이게 이제 양조택목에 이거 그 다음에 그 식목의 뜻을 좀 더 확장시키고 기존의 나무. 그래서 이 나무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몇 가지를 사색해 본 겁니다. 요렇게 됐을 때 맨 처음에 식목일은 그냥 식목일인갑다. 이런 통념적이고 상식적이고 좀 일상적인 뻔하고 좀 식상하고 진부한 그저 그렇고 이런 차원하고 지금 내하고 같이 이렇게 잠깐 공부를 해보니까 식목의 뜻이 확장됐죠. 그래서 양조택목까지 식목의 뜻을 하고 양조택목 이런 걸 잘 버무리면 그게 바로 융합이죠. 그게 바로 융의 뜻입니다. 솥단지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섞어서 오곡 잡곡을 섞어서 하면은 밥이 잘 되고 기민하고 먹음직스럽겠죠. 이런 걸 통해서 하면 내 삶의 어떤 모습이 달라지고, 그렇죠? 일상을 깊게 만든다는 거죠. 일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일상이 소중하니까 깊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일상은 그건 일상 자체의 뜻을 잘 몰라서 일상만큼 소중한 게 없죠. 소중한 만큼 깊고 높게 만들어야 되지 단순 반복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걸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조택목 좋은 새가 돼서 좋은 나무에 둥지를 틀겠다. 이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좋겠다. 오늘 좀 못한 것은
또 목요일 수업에 이어서 좀 할 테니까 이런 걸 잘 기억해 놓으시고 생활 속에 실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새로운 메모를 어떤 형식이든 휴대폰이 하든 태블릿이 하든 그것은 뭐 그렇게 메모도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정성스럽게 잘 가꾸는 잘 북돋우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수업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주 목요일 전에 제가 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진지한 자세로 진지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되고 예의 발라야 되고 항상 그런 자세로 내가 내 자신을 잘 성장시키는데 사소하고 대충 해가지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에일의 자세, 향상심의 자세, 호리철리의 자세. 그다음에 첫 번째 올려놓은 요거 있죠? 새로움이 삶을 성장시킨다. 요거 이제 읽어보면 되새김질을 자꾸 하라고 했으면 자꾸 이렇게 하면 이제 점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목요일 전에 올려놓은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호리철리 욕심내지 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단단하게 마디를 올라가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